모든 길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더 멀리 갈수록 길은 더 험난해지고 예측을 벗어나지만 그 순간들은 더 오래 기억되고 더 많이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들을 발견하기 위해선 최적의 머신이 필요합니다. 강력함과 견고함을 갖춘 탁월한 머신, 올류 소렌토를 소개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또 하나의 SUV가 아니라 세계 최초의 스토리텔링 머신입니다. 새로운 절반을 시작하는 7월,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식료품 값이 오르면서 슈퍼마켓이 사재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소비자가 사재기하던 게 업계의 사재기로 변한 것인데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이 만들어낸 용어인 경제 부메랑의 추세 변화도 주목됩니다. 2020년 미국 스몰 비즈니스 20만 개가 넘는 업체가 문을 닫는 동안 세크라멘토의 블랙월 스트리트에서는 한 군데만 문을 닫았습니다.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미국 5개 주의 델타 바이러스 감염이 주목됩니다. 미국 50개 주 가운데 25개 주에서는 최근 바이러스 케이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화당 주지사들이 백신을 거부하는 주민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에 있어서 지금 미국은 2개의 나라입니다. 붕괴된 마이애미 콘도에서의 구조 작업은 이어지지만 생존자 구조 희망은 사라져갑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어두운 1월 6일 의사당 반란에 대한 역사 지우기가 통하고 있다고 가디언의 워싱턴 지국장이 보도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먼저 오늘은 팬데믹 이후에 여러 가지 변화하고 있는 미국의 경제 변화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해 이맘때쯤이면 많은 분들께서 마스크는 물론이고 화장지도 없고 페이퍼 타월도 없고 하는 고생을 경험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커피 종이요. 커피 필터도 전에 한 봉지에 $1 조금 넘었다면 $6 이상 그것도 구할 수가 없었고 그 같은 사재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소비자 이전에 그로서리 마켓 등 식품상이 사재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최근에 이제 마켓을 다니면서 물건값이 너무 많이 올랐다. 이거 큰일이네. 돈은 더 벌리지 않는데 하고 많이들 얘기를 하셨는데 그 같은 것을 감지하고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도 이 같은 고기 또 우유, 냉동식품, 채소 거의 모든 그로서리 스토어에서 파는 것에 물건값이 오를 것을 식료품상들은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재기를 하는 거죠. 나중에 이제 이득을 남기려거나 아니면 그 이윤에 있어서 손해를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특히 냉동 고기라든가 설탕 등을 마켓 등에서 재워 놓는다고 합니다. 거의 모든 것을 많이 인벤토리를 채워 놓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큰 홀세일러 슈퍼마켓에 물건을 공급하는 한 3천 군데 이상 그로서리 스토어에 공급을 하는 Associated Wholesale Grocer라는 이런 회사가 있는데 최근에 인벤토리를 15%에서 20% 늘렸답니다. 특히 이제 패키지 푸드요, 시리얼 등을 포함해서 오래 둘 수 있는 그런 것들의 인벤토리를 늘렸다는 것은 그만큼 이 홀세일러가 공급하는 리테일러, 그로서리 스토어에서의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사재기를 하니까 사실은 값이 더 오를 수도 있고요. 해서 6월 19일에 끝난 그 주를 정산으로 해서 볼 때 2년 전보다 지금 물건값이 우선 식료품 값이 2년 전, 왜 보통 1년 전으로 하는데 팬데믹 이전과 비교를 하는 거죠. 15%가 늘어났고 1년 전 같은 기간보다도
0.5%가 식료품 값이 우리가 그로서리에서 살 수 있는 꼭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생활 필수품도 포함되겠죠. 0.5%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올랐습니다. 원래 요즘에 그 식품업계 같은 경우는 물건을 나르는데 이제 교통비, 가솔린 값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도 있고 또 그 노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도 있고 원료 제한 등등의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데 게다 대고 이렇게 물건을 오를 것 같다 해서 미리 챙겨 놓으면 그 밖에 그로서리 스토어로서는 음료수라든가 다른 것을 뭐 채워 놓을 그 아이템을 채워 놓을 그 선반이 모자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가격 변화가 사실은 그 최근 몇 년 사이에는 팬데믹 그 이전에는 큰 문제는 아니었는데 특별한 그 아이템의 경우는 더군다나 별 문제가 없었는데 현재의 가격 상승이 아주 크고 그리고 많은 아이템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 스토어에서도 물건을 사놓고 그리고 미국에서 굉장히 많은 물건을 팔아서 만들어서 파는 업체요. 예를 들면 제너럴 밀스라든가 캠벨 숲이라든가 캠벨 숲 그 회사에서 만드는 아이템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런 곳이 값을 늘리니까 뭐 잼 만드는 회사도 마찬가지고 고기 채소도 올라가고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라고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소비자들의 소비도 늘었죠. 팬데믹 이전보다 팬데믹 시대에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먹기 시작한 습성이 그대로 있어서 그리고 많이 사버릇하다가 다시 또 적게 사기도 힘들고 하니까 지금까지는 팬데믹 이전보다는 그로서리 스토어에서 여러분들께서 쇼핑을 더 많이 하고 있는 편이랍니다. 해서 또 그로서리 스토어로서는 어떤 아이템의 경우는 경쟁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게 같은 동종 업종의 그로서리 스토어가 아니라 물건을 싸게 파는 곳 있잖아요. 요즘 뭐 달러트리, 달러 스토어, 99센트 스토어에서도 전부 채소라든가 과일뿐만이 아니라 뭐 케첩 이런 거 똑같아요. 하인스 케첩인데 훨씬 싸게 파는 거죠. 뭐 약도 아스피린, 에드빌 뭐 이런 종류, 면봉도 존슨앤존슨 치실의 경우 존슨앤존슨 치실의 경우는 타겟보다도 훨씬 이 싸게 99센트 스토어 같은 데서 팔기 때문에요. 55야드에 99센트. 그렇기 때문에 가게에서는 몇 달러잖아요. 이렇게 경쟁을 하기 위해서 더 많이 사놓을 수밖에 없다. 더 많이 사면은 그만큼 이제 가격을 싸게 받을 수가 있으니까는요. 해서 인벤토리가 거의 모든 이런 그 그로서리 스토어에서 2년 전보다 많이 채워놨고, 뭐 페이퍼와 세제도 물론이고요. 그런데 이제 아주 복잡하잖아요. 음식을 보관하는 것, 음식을 사놓는 것은 왜냐하면 썩는 것은 많이 사놓지도 못하고 또 안 썩는 것은 너무 많이 사놓으면 자리 차지하고 그리고 이만큼 오를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오르지 않으면은 이 손해잖아요. 엄청난 손해이기 때문에 올해 그로서리 스토어의 어떤 그 식료품 값이 안 내려간다고 예상은 하고 있으면서도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그거를 이제 세이브를 해놓는 것이고 인벤토리를 이럴 경우에 나중에 한꺼번에 방출해야지 될 때는 소비자는 뭐 세일 아이템 품목으로 싸게 살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소비자들에게도 좋은 것만은 아니죠. 저장 공간이 부족하게 되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뭐 음료수 같은 것을 많이 오르는 설탕이라든가 오를 것으로 또 예상되는 냉동고기 같은 아이템을 사놓으라고 음료수를 그 자리를 빼앗을 수도 있고 그런 일들이요. 해서 슈퍼마켓 업계는 지난해 물건이 많이 부족한 것에서 조금 물건을 인벤토리의 확보에 있어서는 리바운드 했다고 하는데 그렇습니까? 한인 그 슈퍼마켓을 운영하시는 여러분들, 그 매니저분들 그렇습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물건을 사기 위해서 홀세일러에게 요청을 했을 때 과거에 원하는 것의 90%를 받았다면 지금 그동안 너무 못 받다가 80%까지는 받는다는 겁니다. 팬데믹 이전에 원하는 것의 90%를 받았다면 지금은 80%니까 많이 따라잡았어요. 그리고는 이 그로서리 스토어도 걱정을 하는 거죠. 저렇게 물건을 채워놨는데 값이 안 오르면 어떡하나. 뭐 이 공간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경우는 일부 품목은
이미 홀세일러에게서 살 때 값이 올랐는데도 일반 소비자, 저 같은 여러분과 같은 일반 소비자에게는 값을 올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답니다. 경쟁 등등으로 인해서요. 그래서 월마트에서 값을 올리면 우리도 값을 올린다. 이 얘기는 곧 그로서리 그 상품도 월마트가 다른 스토어에 비해서 싸다. 대체적으로 이런 것을 또 얘기를 해주는 것도 있고요. 대신에 시간이 많이 들어야지 되잖아요. 또 월마트가 동네마다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쨌든 이런 것들을 보면은 팬데믹 이후에 더 많이 일반인들이나 그로서리 스토어나 일반인들도 세일할 때 이 수납 공간이 허락하는 난 많이 사놓으면 이득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무슨 뭐 까놓은 밤 같은 거, 뭐 처음에 그냥 일반 가격으로 사면 몇 달러인데 세일할 때는 뭐 1달러 99센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똑같이 일반인이나 그로서리 스토어나 마찬가지로 그 싸게 물건을 많이 살 때는 싸게 살 수 있는데 그것도 조절이 필요한 것이고 그 같은 그 리테일러의 조절이 일반인들에게도 값을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조절을 하려면 돈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장사를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윤을 많이 남기게 할 수 있겠다 하는 것도 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창고업은 요즘 정말 잘 되겠구나. 뭐 마켓에 다 진열해 놓지 않는 것은 또 창고에 저장을 해야지 되는데 추가로 창고를 매입하거나 리스하는 사람들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제가 지금 전해드린 이 내용은 월스트리트저널이 오늘 보도를 해서 굉장히 많은 미국 매체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기사인데 더군다나 이 기사를 보도를 한 기자 이름이 강재원 기자라서 코리안 아메리칸이라는 거 그리고 그렇게 꼭 성 따져가면 안 되는데 또 저와 같은 그 라스트 네임이니까 좀 반갑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메랑이라는 단어를 부메랑 워커붐이라는 단어를 그동안 많이 썼습니다. 저는 꼭 여러분들께 부메랑 워커붐이라고 말씀을 드리진 않았지만 팬데믹 시대에 재택근무를 하는 것이 허용이 됐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주에서 일하다가 저쪽 동부에 부모님 댁으로 가서 일한 그런 젊은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반대의 경우도 있고요. 동부에서 일하다가 이쪽으로,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다가 저쪽으로 뭐 이런 형태로 그런 워커를 부메랑 워커라고 합니다. 돌아갔다 해서 원래 본인의 부모님이나 가족이 있는 곳 아니면 공부하거나 어렸을 때 자랐던 곳에서 직장을 잡아서 이동을 했었는데 재택근무가 가능했었기 때문에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부메랑 워커, 리모트 일을 할 수 있었던 이 같은 사람들이 앞으로 어느 정도 원래의 일터로 돌아가느냐. 이것도 이제 미국의 경제 구조에 아주 중요한 변화를 줄 수 있겠죠. 그 변화가 ABCD입니다. 라고 지금까지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단계지만 그 부메랑 그 일하는 사람들이 뭐 하나의 테크놀로지 업계에서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여러 업계에서 거의 모든 업계에서 의료업계라든가 그로서리 스토어에서 일한다든가 이런 게 아니면은 거의 그 가능했었던 일이 많기 때문에 테크워크 같은 경우가 샌프란시스코, 뭐 시애틀, 뉴욕을 떠나서 홈타운 어디 그 아이다호의 시골 알칸소로 가서 일을 했을 수도 있겠죠. 본인의 고향이나 아니면 배우자의 고향. 그리고 그렇게 다른 지역으로 가서 일을 하는 원인도 여러 가지였죠. 아무래도 가족과 친지가 있는 가까이 있는 곳에 가서 일하면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에 부모님들이 봐주실 수도 있고 차일드 케어 때문에 갔다 하는 이 경우는 앞으로도 재택근무가 가능하면 원래에 있었던 곳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냥 한번 부메랑 워커가 됐던 그곳 본인이 아주 익숙한 고향이나 그런 곳에 계속 정착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미 재택근무를 하다가 직장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지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퍼센테이지가 정확하게 파악이 되기 전에는 어느 정도일지는 모르고요. 어쨌든 지금도 재택근무를 하는 사람들이 팬데믹 이전보다는 몇 배 높기는 하지만 이처럼 그 부메랑 워커들이 원래 일하던 곳에서 본인이 살던 곳, 교육받은 곳으로 이사를 갔다면 그쪽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됐겠죠. 아무래도 그분들도 거기서 생활을 하면서 생활비를 지출하셨으니까 그런 것들의 차이도 앞으로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조금 단기적인 중단기 경제라고 할까요? 6월에 그 일자리 보고서가 전문가들이 딱 그 원하는 수준이었다는 겁니다. 강하긴 했어요. 뭐 85만 개 정도 새로운 일자리가 늘어났으니까. 그래서 많기는 한데 아주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우려할 정도라는 것은 일자리가 너무 강하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일하러 가고 또 실업률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는 연방준비제도가 그동안 여러 가지 통화 정책을 써서 이자율도 계속 낮게 유지하고 또 채권도 사들이고 하는 것을 멈출 수 있다는 거죠.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이래서 요즘 그 주식시장에 이게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거고요. 분명한 것은 팬데믹 이후에 미국의 경제는 회복되고 있고 일자리도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과열은 아니에요, 아직. 과열되면은 실업률이 이제 확 떨어지고 뭐 또 실업률이 떨어지는 데다가 임금까지 오르고 뭐 이렇게 되면은 연준도 새로운 그 통화 정책을 지금 내놔야지 될 텐데 어쨌든 85만 명이 6월 한 달 동안 그 일자리를 새로 찾았다면은 예상보다는 좋았던 것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시간당 임금이 6월 달에 1년 전보다 3.6%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670만 명이 팬데믹 이전보다는 그 일자리가 670만 개가 적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경제 지표 나오면서 여러 가지 지금 미국뿐만이 아니라 이 팬데믹에 대해서는 세계가 같이 맞물려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여러 가지 미국 경제, 실물 경제, 뭐 거시 경제 이런 것들이 바뀔 수 있는 지금 딱 그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시점입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으로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우리 가족 면역 충전 프로젝트는 한국 홈쇼핑에서 챙기세요. 한국 홈쇼핑 공동펀입니다. 잠시 뒤에 이제 경제가 살려면 또 사람들이 건강하려면 우리가 이 팬데믹이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독립기념일을 전후로 해서 그 같은 변화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코로나 바이러스 약 2주일 동안 줄어들었다가 이 독립기념일 끝나고 다시 계산해 보니까 올라가기 시작하거든요. 존스 홉킨스 대학교의 조사입니다. 거의 미국의 50개 주 가운데서 반이 되는 25개 주에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알래스카, 알칸소, 사우스캐롤라이나, 캔사스 지난주 2배 정도 확진자가 늘어났습니다. 미주리주는요, 입원율이 30%가 늘어났거든요. 지난주만 비교를 해볼 때. 어쩌면은 이제 어제까지 다 총체적인 합계가 나오면 이것보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확진자가 늘어나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알래스카, 알칸소, 사우스캐롤라이나, 캔사스, 미주리. 백신 접종률이 적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미주리주도 마찬가지죠. 뭐 2번 접종받은 사람 39.4%니까 미국 전국 평균보다 한 20% 정도는 낮은 거죠. 그리고 델타 바이러스가 지금 문제인데 델타 바이러스도 이제는 처음에는 뭐 한두 군데주, 뭐 캘리포니아주 뭐 이런 식으로 나갔다가 50개 주 전체적으로 델타 바이러스 확진자가 전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델타 바이러스 환자가 50개 주에 전부 있다면은 몇 주일 있으면은 굉장히 퍼질 것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특히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몇몇 주에서 델타 바이러스 감염자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캘리포니아주는 전체적으로 확진자 100% 가운데 35.6%가 델타 바이러스 감염자입니다. 그런데 캘리포니아주는 인구도 워낙에 많고 한 국가와 거의 비슷하고 인구 이동도 많고 또 인종도 다양하고 그러면 뭐 왔다 갔다 만나고 친인척끼리 할 때도 감염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무증상으로. 그리고 아이오와주는 캘리포니아주보다 훨씬 많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인구가 많고 또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에 본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렸지, 아이오와주의 경우는 바이러스 확진자의 53%가 델타 바이러스 감염자고요. 뭐 알칸소주는 더합니다. 56%, 미주리는 50%, 유타주도 뭐 거의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또 이런 주에서 바이러스 확산도 늘어나서 알칸소, 웨스트 버지니아, 유타주의 주지사가 주민들에게 정말 큰일이다, 백신 접종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알칸소, 웨스트 버지니아, 유타주의 주지사가 모두 공화당 주지사입니다. 너무 지금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심지어 웨스트 버지니아에서는 만약에 젊은이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받으면은 뭐 대학교에서 스칼라십을 준다던가, 그리고 이제 그 웨스트 버지니아 지역에서 뭐 사람들이 취미로 할 수 있는 활동이요, 낚시래요. 영어 한국말 혼돈하다 보니 낚시 이러고 있네요 제가. 아유 얄미워. 얄미운 게 아니라 미워, 거북해. 낚시하고 그 헌팅, 낚시와 사냥 허가증을 받을 때 백신 접종을 받았다면 그 허가증을 무료로 발부를 하고요. 뭐 알칸소주도 비슷한 것을 여러 가지로 제시를 하는데도 이게 완전히 미국이 뭐 공화당, 민주당이 백신 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서로 그 생각하고 있는 것, 또 대응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나오는 겁니다. 민주당은 86%, 적어도 한 번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받았습니다. 그럼 나머지 14%는 뭐 어떤 사람은 건강 문제 때문에 뭐 종교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안 받는 게 되는데, 그럼 민주당이 똑같은 미국에서 살면서 86%가 적어도 한 번 코로나 바이러스 접종을 받았을 때 공화당은 몇 %일까요? 뭐 거의 반 정도밖에 안 되네요. 45%.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그 미국의 접종률이 지금 70%가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무당파도 들어가야지 되지만, 그리고 나는 정말로 뭐 아직 맞지 않은 사람 가운데서요, 백신 난 맞고 싶지 않아, 백신 접종 받고 싶지 않아 하는 것도 공화당과 민주당 사람이 굉장히 다릅니다. 민주당에서는 6%밖에 안 됩니다. 공화당은요 47%가 맞고 싶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미 맞은 사람 한 번 정도, 한 번 맞은 사람 45%에 47%가 맞고 싶지 않다는 것은 공화당은 여기서 백신 접종률이 올라갈 희망이 그다지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47%가 맞고 싶지 않다고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앤서니 파우치 박사 같은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그냥 사시는 지역에서 늘 만나는 사람만 만나고 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지장이 없겠습니다만은, 다른 주를 방문한다던가 특히 그 주에 백신률이 낮고 공화당에서 백신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하는 주를 방문하실 때는 여러분들의 건강이라든가 아니면 뭐 백신 접종 여부, 테스트 결과, 마스크 쓰기, 거리 두시기 하는 것을 조심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미국에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그 여러 가지 결과도 이렇게 주에 따라서, 사람들의 정치 성향에 따라서, 백신에 대한 생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또 전염률도 마찬가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앤서니 파우치 박사가 어느 지역에 갈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지 된다. 그런데 그 어느 지역을 일일이 본인이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마스크 안 쓰고 하는 텍사스주의 경우는 지금도 뭐 처음에도 그랬지만 마스크 쓰시는 분들이 거의 안 계시는 것 같아요. 로스앤젤레스는 요즘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뭐 마스크 다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과의 국경 오픈할 것으로 보이는데 캐나다도 확산률은 많아졌어요. 최근에 북미, 뭐 미국과 같은 미국인데 그런데 사망률은 낮아졌습니다. 이것은 역시 캐나다나 미국이나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로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변이 바이러스에 걸린다 하더라도 사망에까지 이르는 비율은 전보다 많이 낮아진 거죠. 플로리다주의 이 콘도 속보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방송한 이후에도 또 그 내구의 시신을 찾아서 32구의 시신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서 시신은 찾았는데 신원이 다 확인된 건 아니거든요. 26분만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113분이 행방불명입니다. 가만히 보면은 이게 이제 열흘이 넘었잖아요. 오늘째 열사흘이 되나요? 그런가요? 목요일이었으니까. 그런데 지지난주 목요일이었으니까는요. 그런데 처음에 콘도가 붕괴되고 초기 이외에는 생존자가 이제 생존해서 구조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제 붕괴될 위험도 있고 하면 구조 작업도 힘들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 구조하기가 힘드니까는 그걸 이제 그 폭발시켜서 완전히 무너뜨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 전체적으로 또 뭐 한 124톤 정도의 여러 가지 그 무너진 그런 것들을 치웠는데 이 치우는 사람들 구조 작업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이제 붙어서 하잖아요. 게다 대고 거기에 뭐 엘사로 인해서 비도 내리고 뭐 바람도 불고 하니까 여러 가지 환경이 좋지 않죠. 위생적이지도 않고 6분의 구조대원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이 작업, 구조 작업을 시작하고 나서 양성 그 반응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번에 그 열대성 폭풍이 엘사의 그 열대성 폭풍에 눈이 지나가진 않습니다. 이게 이제 아래 그 쿠바에서 와서 플로리다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런데 엘사가 딱 그 핵이 지나가는 곳은 아닙니다만 역시 그 영향권 안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힘들고 또 하나는 샌프란시스코에서 가장 높은 그런 그 주거 빌딩이 오늘 아침에 제가 잠깐 헤드라인 정도 본 것을 말씀드립니다. 계속 내려가고 있고요. 아래로 싱킹하고 있고 그리고 기울고 있다는 겁니다. 틸틀링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은 샌프란시스코의 그곳이 꼭 그 뭐 바다를 바라보이는 그런 곳은 아니기 때문에 플로리다주의 이 시설프 지역의 12층짜리 콘도미니엄과는 다르지만 샌프란시스코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이라면 아무튼 샌프란시스코에서 가장 높은 그 주거 그 아파트먼트가 지금 밑으로는 내려앉고 있고 그리고 이 수직으로는 내려앉고 있고 수평으로는 기울고 있다 해서 전문가들이 우려하면서 지켜본다 하는 것이 보도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폭염은 캘리포니아주는 조금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경우는 더위가 수그러들어서요. 새벽에는 춥거든요. 그런데 폭염으로 거의 캐나다 빼고 거의 이번 폭염으로 며칠 동안 있었던 100명 정도가 사망을 했답니다. 뭐 캐나다주에서는 몇백 명이 사망했잖아요. 폭염에 열대성 폭풍에 아무튼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요. 잠시 뒤에 경제 관련 뉴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요즘에 뭐 계속 그 얘기 하잖아요. 일할 사람이 없다. 일할 사람이 없다 해서
원타임 보너스도 많이 주죠. 한번 저희 이곳에서 일을 하시면 일을 하시기 시작할 때 이제 1,000달러 보너스 이런 것을 제안하는 곳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 뭐 여러 매체를 보니까 물론 이제 보통 그 지금 노동력이 부족한 곳이 저소득층 또 저임금 그 노동자가 일을 해왔던 근로자가 일을 해왔었던 그런 곳인데 그런 분들뿐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라도 1,000달러는 굉장히 크죠. 그런데 이 1,000달러를 들어갈 때 딱 준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바본가요? 그렇게 안 하겠죠. 적어도 뭐 몇 개월은 우리 이곳에서 이 직장에서 일을 해야지 그 1,000달러를 다 주는 뭐 예를 들어 첫 달에 200달러 해서 5개월로 끊어서 1,000달러를 다 준다던가 이런 형태로 하기 때문에 이게 장기적으로 지금 부족한 그 노동력을 채우기에는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다.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군다나 이런 그 저임금을 받고 일하시는 분들이 요즘 일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전에는 두 사람이 하던 일을 혼자서 하잖아요. 식당도 뭐 문을 닫는 시간들이 많아지고 그것도 뭐 분위기 봐가면서 카운터에 가서 주문하고 가서 또 뭐 달라고 했는데 왜 안 주세요? 얘기해야지 되고 그게 요즘 다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좀 부족하고 혼자 일하시기 때문에 그런 건데 사람들이 그래서 일단 뭐 식당 같은 곳에서 일을 하더라도 사이드로 내가 보험 라이센스를 받아야지 되겠어. 이래서 그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6월 달에 식당 임금이 2.3%가 오르긴 했거든요. 올랐는데도 임금도 오르고 뭐 보너스도 준다고 하고 또 그 요구도 그 주인이 많이 하지 않고 전처럼 그래도 이게 별로 그 매력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보험 라이센스 같은 경우는 부동산 라이센스보다 따기가 더 쉽잖아요. 몇 주일 그 공부 바짝 하면 되고 그리고 이제 저희 그 회사에서도 여러 가지를 안내하고 있습니다만 법무사 같은 경우는 꼭 무슨 시험을 봐서 합격해야지 되는 게 아니구나. 무슨 교회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프로그램에서 그 클래스를 이수하면 공부하면은 자격증을 준다던가 그런 것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뭐 부동산은 요즘 워낙에 경기가 좋으니까 그 시험에서 합격하기 힘들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왜냐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어떠한 자격증이 있는 그런 일은 가면 갈수록 뭔가가 좋아지잖아요. 경력도 생기고 본인과 잘 맞아서 잘 갖고 나갈 때 그러나 단순 노동은 지금 당장은 달지만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저렇게 문을 확 닫아버릴 수도 있다. 그동안에는 당장 달기 때문에 팁도 많고 하니까 이렇게 해오셨던 분들이 나이 들면서 내가 체력이 받쳐질까?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관절도 망가지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저런 것을 생각해 보면 전반적으로는 지금까지의 팬데믹 이전에 저임금 그 일자리가 임금은 확실히 올라갈 것이다. 그 이전보다는 이런 건 확실하게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어디서 이 내용을 봤던가요? 영국 매체 가디언이 보도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금 세크라멘토에도 블랙 월 스트리트이 있답니다. 플로린 스퀘어라고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사진으로 보니까 아주 그 편안해 보이는 그런 쇼핑 지역인데 60군데 이상 흑인 소유의 비즈니스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블랙 월스트리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지금 팬데믹 기간 동안에 20만 개가 넘는 소매업소가 아주 완전히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60개의 그 소매업체 가운데서 딱 한 군데만 이 세크라멘토에 있는 블랙 월 스트리트라고 불리는 그 플로린 그 스퀘어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거든요. 오너도 아프리칸 아메리칸이고 이 큰 그 쇼핑 허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마케팅 매니저도 아프리칸 아메리칸입니다. 이게 특별한 기업인 정신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2003년부터 이제 이곳에서 그 블랙 월 스트리트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된 것 같은데 여러 가지 팬데믹 기간 동안에 이 그 회사에서 돈만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 개발업자가요.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도 주고
정부에서 또 받은 지원금도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 여러 가지를 또 그 테넌트들에게 해줬다는 겁니다. 해서 탐 도널슨하고 에런 그 보이스라는 이 두 분이 이제 그 말하자면 오너와 마케팅 매니저인데, 목표는 언제나 아주 그 터프한 그 목표를 세워놓고 이 나라의 시스템이 우리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에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인정하면서 테넌트들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생존을 할 수 있도록 이 오너가 기본적으로는 뭐 페널티 안 내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그 팬데믹 기간 동안에 무상으로 융자까지 해주면서 기다리고 지금 1년 6개월이 됐잖아요. 그리고 매니저도 어떻게 이 60군데의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 운영하고 있는 이 스토어가 온라인으로 확장을 할 수 있는가 해서 온라인으로 확장하는 것을 도와주고요. 이 전체적인 그 블랙 월스트리트를 마케팅하는 이 매니저가, 그래서 이제 모든 스토리들을 다 갖고 오잖아요. 우린 이래서 돈을 못 내고 이래서, 그럼 그것을 잘 분석을 해서 가이드라인을 준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 모여 있는 이곳에서는 지난 여름에 이제 뭐 인종차별과 그 흑인 이슈 이런 것들을 많이 그 조지 플로이드 등등을 통해서 이제 경험을 했기 때문에, 특히 흑인이 소유한 작은 그룹이지만 융자 그룹이라든지 이런 데서 굉장히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 커뮤니티에 투자를 많이 했고,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뭐 융자라든가 비즈니스 융자라든가 주택 융자 같은 것에 있어서 시스템적으로 좀 불평등을 받아왔지만, 이번을 계기로 이 연방정부에서 받은 돈은 돈대로, 또 이 소유주는 소유주대로 테넌트들에게 많은 것을 해줘서 딱 60군데 스토어 가운데서 한 군데만 문을 닫았다 하는 내용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깐느에서는 깐느 필름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는데, 처음으로 그 심사위원장이 아프리칸 아메리칸입니다. 미국 감독입니다. 스파이크 리, Do the Right Thing, 그 영화를 만든 Do the Right Thing이 1989년 맞네요. 그러니까 32년 된 영화예요. 지금 그 심사위원장으로 깐느 영화제에서 스파이크 리 감독이 오늘 지금 뭐 좀 전에 한 얘기인 것 같아요. 헐리우드 리포터가 보도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미국에서는 흑인은 지금도 like animal처럼 헌팅 당하고 있다. 사냥 당하고 있다. 누군가가 흑인을 대할 때 동물을 대하듯이, 동물 사냥하듯이 한다. 이런 얘기를 Do the Right Thing을 만든 흑인 감독이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팬데믹 그리고 최근에 블랙 라이브스 매터 이런 기간 동안에 많이 분위기가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1960년대에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가 이 여러 가지 그 불평등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그러려면 교육을 받아야지 되고 경제적으로 성장을 해야지 되고 힘을 길러야지 되고 하는 것들이 제2의 그런 분위기라고 할까요? 그래서 뭐 코리안 아메리칸들도 코리안 아메리칸끼리 그 코리안 아메리칸 이민 역사의 특성에 맞게 여러 가지를 안내하고 뭉치는 것도 있지만, 지금 블랙 커뮤니티에서도 이런 일을 해서 성공을 하고 있다는 것 전해드립니다. 잠시 뒤에는 대부분의 미국 매체가 오늘 탑뉴스로 전한 것을 저는 맨 마지막에 뒤로 조금 돌려서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오늘이 6개월 되는 날입니다. 1월 6일 의사당 폭동 내지는 많은 매체에서는 의사당 반란 사건이라고 부르고 있는 그 일이 있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현대 미국 역사상 가장 어두운 날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죠. 여러분들께서도 보셨을 거예요. 저도 그날 오후에 회사에 있다 저희 그 시간대마다 특별 방송을 했었는데, 그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동안 공화당이 계속 관광객들이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아니 어디 그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거기 가서 무슨 폭동을 벌였어? 아니야. 그리고
난폭했었던 사람들은 무정부주의자들, 안티파 아니면 뭐 블랙 라이브스 매터 시위하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6개월 내내 그렇게 주장을 했더니 그 같은 주장들이 실제로 그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 통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내용도 가디언의 워싱턴 지국장이 쭉 사람들을 만나서 취재를 해서 전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윌리엄 바 전 법무장관이 한 얘기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 가지를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호하면서 했었던 얘기가 있잖아요. 어떤 앵커가 그럼 역사가 어떻게 하겠느냐 했더니 픽 웃으면서 역사는 어차피 힘 있는 사람이 쓰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계속 여러분들께서도 텔레비전으로 본 아무런 평화롭게 됐다 하는데 완전 평화롭진 않았잖아요. 기물도 파손됐고 사람이 숨졌습니다. 또 경찰을 공격을 했습니다. 미국 부통령이 교수형의 그 인간을 처해야지 돼 하고 잡으러 쫓아다니는데 불과 뭐 100피트 이 사이에 도망쳤습니다. 미국의 연방 상원의원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그것들이 이런 일들이 아니었다 하는 것을 계속 트럼프 전 대통령도 얼마 전에 오하이오에서도 그랬고 뭐 지난 주말에 뭐 플로리다주 뭐 여러 군데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공화당의 많은 정치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쪽으로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렇게 될 경우는 그 역사는 반복되지 않아야지 될 역사인데 아무렇지도 않게 반복될 수 있다는 거죠. 그 가디언의 그 전문가가 인터뷰를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경찰을 때린 사람을 꾸짖는 것을 거부하고 경찰력은 강화해야지 된다면서 그리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당시에 교수형에 처해야지 된다고 부르짖은 사람들에게도 아무런 그런 그 비난을 안 하는 거예요. 완전히 기물을 파손한 경우도. 그리고 그 의사당 그 천정에서부터 로프를 타고 내려왔잖아요. 어디로 탁 떨어져서 무슨 배트맨 사진을 찍는 것도 아니고 그런 사진과 비디오를 보고도 오히려 서열 3위인 리스 체니라는 공화당 와이오밍주의 연방 하원 의원을 트럼프 전 대통령 그 일로 인해서 그것을 이제 그 뒤에서 부추겼다 해서 탄핵 재판에서 찬성하니까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많은 어떤 전문가들은 뭐 예를 들어서 그 포햄 유니버시티 뉴욕에 있는 그곳의 그 정치학 교수인 모니카 맥더머트 교수는 무슨 이게 광대극도 아니고 미국의 미래가 어쩌려고 이러냐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이렇게 될 땐 계속 앞으로 더 폭력적이고 더 치명적이 될 수 있다 하고 전문가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 다운 장지아 외과 한국 홈쇼핑 공동폰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아이슬란드에서요. 시간을 일주일에 40일에서 35시간으로 줄였더니 일하는 시간을 하나도 생산력이 줄어들지 않았다 하는 보고서 나오네요. 강희신이었습니다. 모든 길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더 멀리 갈수록 길은 더 험난해지고 예측을 벗어나지만 그 순간들은 더 오래 기억되고 더 많이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들을 발견하기 위해선 최적의 머신이 필요합니다. 강력함과 견고함을 갖춘 탁월한 머신 올류 소렌토를 소개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또 하나의 SUV가 아니라 세계 최초의 스토리텔링 머신입니다.